야동 알고 보면 인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동 좀 본다고 무슨 인생에 문제가 되냐고요? 스탠포드 대학 뇌과학자인 앤드류 휴버맨 박사는 야동 시청이 우리 뇌에 주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동을 보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이 믿는 신념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전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야동을 보는 것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뇌는 배우고 예측하는 학습 기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뇌가 흥분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렇게 학습한 것이 실제 관계를 가질 때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이 야동에 많이 노출되면 뇌는 내가 아닌 타인의 성적 흥분 상황을 학습해서 미래에 만날 실제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있어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앤드류 휴버맨 박사는 심리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동이 자극제로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야동을 시청하는 것이 극단적인 형태에서 너무나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자극제도 그것에 너무 많이 또 너무 자주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도하게 자극적인 음식, 과도하게 많은 야동 시청, 과도한 경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AFC 시절 야동에 빠져서 탐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운 좋게 본게임을 여자랑 하게 되더라도 큰 만족도를 얻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친듯이 매운 엽기 떡볶이를 매일 먹고 번지점프와 같은 익스트림한 활동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강력한 자극제들은 계속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도파민 분비가 크면 클수록 그 이후엔 더 큰 도파민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의 도파민 하락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비가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야동을 보기 전 도파민 레벨이 0이었다면 야동을 본 후에는 도파민 레벨이 10까지 올랐다가 레벨이 하락할 때는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파민 남용이 반복되면 나의 도파민 분비 레벨의 시작점은 0이 아닌 마이너스 2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무언가 자극적인 일을 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플러스 10까지 도파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20에서 시작했을 때 훨씬 더 자극적인,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동과 같이 자극적인 것을 통해 도파민을 남용하게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일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 남용의 위험성이자 야동 시청이 우리 뇌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입니다. 이러한 자극제들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파민 분비를 계속해서 갈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착하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러보스 카페도 무분별하게 섹스 광고나 자극적인 글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발전적으로 우리 남자분들이 연애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늘 야동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온 사람에게 야동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떠나 도파민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동을 검색하고 더 자극적인 야동을 시청하려고 할 겁니다.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야동뿐만이 아닙니다. 틱톡이나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휴대폰을 쉽게 놓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지나친 도파민 갈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당한 휴식 취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할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전에 우리는 도파민 시스템이 왜 있는지,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도파민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도파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본능에는 충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그런 자극적이고 도파민만을 추구하는 섹스 광고, 19금 광고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강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 현실이죠. 도파민을 분출하기 위한 자극을 쫓는 것보다 정상적인 노력과 추구를 통한 성취를 이뤄보세요.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숙면을 취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자연을 느낀다든지 러버스 카페에 와서 건강한 연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